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아동복지론 제9주차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중 국면에 들다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인가요? 이 이태원에서 한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이 재감염의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 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의 수업을 일단은 5월 달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 보고 이렇게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자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 동영상을 잘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비대면 수업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파워포인트를 제가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중간고사를 지난주에 이제 봤고요. 또 이제 새롭게 지난주까지는 우리 아동복지의 실천 분야 해서 보육 아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선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데요. 조선가정의 아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선이라는 것은 조자는 할아버지 조자, 손자 손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를 아울러서 이루는 말을 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다 플러스 가정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요. 조선 가족, 이렇게 조선 가족, 조선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부모와 별거하여 조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가족을 우리는 조선 가족, 조선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와 또는 할머니와 손녀가 손주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조선 가족, 조선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문으로는 할아버지 조자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에는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는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조선 가정은요, 부모 세대가 없이 조부모와 손자, 손녀로만 구성된 가족을 우리는 조선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선 가족은 조선 가정, 조선 가족, 조선 세대, 조선 가구 등의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조선 가족 내지는 조선 가정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통칭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조부모와 18세 이하 또는 중고등학생 이하의 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를 우리는 조선 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 용어지만 거의 같은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조선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와 동거하면서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의 유형을 우리는 조선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선 가정의 아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선 가정의 아동을 우리는 통칭해서 조선 가정의 아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선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 가정의 아동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 조선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이혼율 증가는 한부모 가족과 재혼 가족, 또 조선 가족 등의 가족 형태 증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상당히 높지요. 예전에는 이 이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지난 우리 7주차에 배웠던 한부모 가족처럼 이 한부모 가족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또 이혼 못지않게 또 많이 늘어가는 게 뭐냐면 재혼 가족이에요. 이 재혼 가족은 우리가 이혼한 남자와 이혼한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를 우리가 재혼 가족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혼남과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초혼녀, 초혼을 한 여자, 처음 결혼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 이것도 재혼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혼녀가 초혼남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 이것들을 다 통칭해서 재혼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남과 이혼녀가 결합하는 가족 형태, 또 이혼녀와 초혼남과 함께 결합하는 형태, 또 이혼남과 또 초혼여가 함께 만나서 결혼하는 형태, 이것을 통칭해서 재혼 가족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혼율 증가가 이런 한부모 가족을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재혼 가족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도 모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또 한부모 가족 복지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조선 가족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가 가출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책임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혼율 증가는 한부모 가족의 형태, 또 재혼 가족의 형태, 또 조선 가족의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이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생활의 주체로서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약자로서 보호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노인과 아동만으로 가족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조선 가족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다라고 하면은 할머니, 노인이죠. 그리고 아동이죠. 그리고 장애인,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도 사회적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동도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의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조선가정이거든요. 노인과 아동이 만난 가정 형태가 조선가정이기 때문에 이 조선가정은 여러모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키게 되고요. 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신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을 아동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게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훨씬 가중된 역할을 부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조부모와 아동은 피차 간에 매우 큰 심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서로 부담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갖기 때문에 조성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담감과 갈등, 그 경제적인 부담이 배가가 되는 거죠. 통상 우리 빈곤을 다룰 때요, 노인의 빈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노인의 빈곤 그러면 우리가 1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들에게 또 아동을 맡기니까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를 대신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환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입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 세대 없이 손자녀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 주체로서 책임을 지고 장기간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조성가정 노인들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손녀, 손주까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그 노인들의 입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성가족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조성가정의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리 조성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서요, 우리 조성가정의 아동의 현황을 이 자료는 좀 꽤 오래된 자료이지만 2010년도 조선가족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한번 조선가정의 아동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평균 1.4명의 손자녀를 키우고 있고요. 손자녀 1인을 양육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6.2%, 또 2명 이상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33.8%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이 조부모들이 조부나 조모 또 홀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82.9%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성가족의 10가구 중에 8가구 이상이 조부나 조모 홀로서 손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양육 손자녀 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응답자 이 조사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요. 12,750명 조사를 했는데 손자녀를 1명 양육하는 경우가 66.2%, 그리고 2인 이상이 33.8%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조부모들의 그 소득 수준을 보면요, 굉장히 형편없죠. 40만 원 미만이 2,569명, 그 40만 원에서 80만 원 미만이 5,610명이요. 80만 원 이상이 2,285명이. 그래서 그 소득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은 상태에서 노인 홀로 사시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아동까지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양육 손자녀 학령을 보면요, 제일 많은 게 고등학생이에요. 33.2%, 중학생이 32.5%, 그리고 초등학생이 31.6%, 미취학이 2.6%. 그래서 손자녀 수를 17,616명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면 이제 학업을 잘 이게 지도도 해줘야 되고, 또 고등학생 그 등록금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미취학 손자녀 양육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응답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들이
86.6%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직접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인원은 1,497명이나 되고 있어요. 자, 손자녀의 양육비는 이 조부모의 노후 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자녀 양육상의 애로사항이 제일 큰 게 무엇이냐 한번 238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가 66.2%, 그리고 아이의 생활 및 학습 지도 문제가 11.5%, 그리고 아이의 장래를 준비해주는 문제 10%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그 조선가족의 어려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도 돈이 없고요, 아동도 돈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그 부모들이 친부 친모가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조선가족의 현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친부모의 양육비 지원 여부를 한번 보면요. 친부는 9,434명을 대상으로, 또 친모는 7,89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준다라는 것이 친부가 13.3%예요. 친모는 8.6%. 부정기적으로 보내준다가 12.6%, 또 친모는 6.1%, 그리고 생일이나 명절 때 가끔 보내준다가 7.5%, 또 친모는 4.2%, 이 정도가 되고요. 보내주지 않는다가 66.6%, 81.1%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런 그 친부나 친모가 아동의 양육비나 교육비를 전혀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부나 조모,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양육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선가족의 현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응답자의 성연령 분포를 한번 보면요. 2010년도 조선가족의 실태조사에 응답자의 성과 연령을 분포를 보면요. 만 65세에서 69세까지가 여성이 26.6%, 남성이 4.8%, 또 만 70세부터 74세까지 여성이 29.1%, 남성이 6.3%, 또 만 75세 이상이 여성이 27%, 남성이 6.2%,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전체를 한번 보면요. 82.7%가 여성이고요. 남성이 17.3%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루 이렇게 연령별로는 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만 남성과 여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보다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거의 한 10명에 8명은 여성이 손녀, 손주를 양육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조선가족의 실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응답자의 성별 평균 연령은요, 이렇습니다. 남성이 73.1세고요, 여성이 72.5세예요. 전체 72.6세예요. 그래서 이 70대의 이런 연령에 있는 분들이 이 아동들을 양육을 하니까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되는 그런 형태가 이 조선가족이다라는 거죠. 자, 응답자 및 배우자 건강 상태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평균 72.6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건강 상태를 보면요. 6개월 이상 만성 질환자가
응답자의 40.8%에 해당되고요. 배우자가 37.9%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잦은 잔병이 33.1%, 그리고 배우자는 30.8%, 거동이 불편한 것은 8.3%, 불편하다 7.2%. 그래서 연령 대비 건강한 측에 속한 사람들이 응답자의 16.9%, 또 배우자가 23.2%예요. 그래서 이 응답자는 12,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배우자는 2,17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연령도 평균 연령이 뭐 72.6세니까요. 굉장히 연령도 노후되고 노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만성 질환에 앓고 있는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잔병 치레를 하는 그런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문제지만 이 신체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조선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의 형태가 조선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선가족의 실태조사에서요. 그러면 조선가족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한 얼마나 될까요? 양조부모 가족인 경우 2,176명을 대상으로 해서 40만 원 미만이 13.1%고요. 40만 원에서 80만 원 미만이 36.7%, 80만 원 이상이 33.8%, 무응답자가 16.4%예요. 그래서 평균이 양조부모의 가족이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돈을 가지고는 조선가족이 살아가기가 참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한 조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응답자의 1,574명이었는데요. 40만 원 미만이 21.6%, 그리고 40만 원에서 80만 원 미만이 45.5%, 80만 원 이상이 14.6%로 상당히 많은 그런 이 한 조부모 가족이라 할지라도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족의 형태가 조선가족의 유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손자녀 양육 이유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총 응답자가 12,750명인데요. 거의 절반 이상이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조선가족을 형성하면서 손자녀를 양육을 한다는 거죠. 53.2%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11.4%, 그리고 부모의 가출과 실종에 의해서 14.7%, 부모의 실직이나 파산으로 인해서 7.6%, 부모의 취업, 맞벌이로 인해서 6.7%,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는 14.3%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선가족의 형태는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또는 이 가출, 실종, 또 질병과 사망에 의해서 이 조선가족의 형태로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혼율의 증가는 여러 가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자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가족의 실태조사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선가족의 생활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12,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76.7%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53.7%가 손자녀 학업 및 장래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건강, 이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4.8%가 해당이 되고요. 손자녀 부모에 대한 걱정 1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이 조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손자녀 학업 및 장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요, 조부모와의 생활의 희망사항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 복수응답을 받았어요. 총 3,6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가족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조부모와의 생활의 희망사항이에요. 가족들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56.8%.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33.7%.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가 20.5%. 그리고 조부모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18.0%.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15.7%.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15.3%.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요. 역시 이 조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가족 간의 어떤 건강에 대한 그런 희망사항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의 애로사항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3,68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생활의 애로사항을 한번 봤더니요.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31.9%고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29.5%. 또 준비물이나 현장 학습 등이 무료면 좋겠다 2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업 후에 특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27.3%. 또 행사에 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24%. 또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할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15.3%. 또 차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13.4%. 이렇게 해서 역시 이제 조선가족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할머니가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다 보니까 어떤 그리움, 또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참 좋겠다. 그리고 준비물이나 학습, 현장 학습 등이 무료면 좋겠다. 이것도 다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선가족들의 그 아동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조선가정의 아동의 현황을 지금까지 한번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조선가정의 아동들은 경제적 자활 능력이 없고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 없이 세대 차이가 심한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가족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혼율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혼한 자녀의 양육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조선가족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가정의 아동들 같은 경우는요, 공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약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차이 등으로 인해서 손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고요. 노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건강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학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조선가정의 아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물리적 지원책을 잘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조선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서 조선가정 아동의 현황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선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 가족 지원법 등에 명시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또 우울증, 또 사회적 소외감 등 심리,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요, 이 지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서 조선가족의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할머니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우울증, 또 사회적 소외감, 이런 심리,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굉장히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조선가족의 범위와 해당 아동은 어떤 범위일까요? 조선가족의 조모 또는 외조모 또는 조부, 외조모의 범위는요,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외조부 또는 조모 또는 외조모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아동, 또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 복역 등으로 인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또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또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조선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아동을 정해서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으로 이 조선가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7주차 때 배운 것처럼요, 한부모가족 복지법 안에는요, 조선가족까지 포함돼서 예외 조항으로 포함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가족의 아동들은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가정위탁 아동 지원이 있는데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에 일정 기간에 위탁하는 것을 가정위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탁하거나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함을 인정한 아동, 또 아동학대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되죠. 그 다음에 친인척, 친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 양육가정, 이렇게 친척에 의해서 대리 양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선가족의 아동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위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양육을 해주는 거죠. 이런 아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우리는 가정위탁 아동 지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가정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 대상자가 되어야만 가정위탁 아동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하는 경우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조선가족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복지급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복지급여의 지원 종류에는 아동양육비, 또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이렇게 네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자, 먼저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에서요. 아동 양육비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들에게는요. 1인당 월 12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추가 아동 양육비는요.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조선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들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학용품비는요.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용품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1인당 연 54,1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또 생활보조금이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 가족들에게는 월 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나 지원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가족의 아동들에 대해서 특별한 더 큰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지원 대상자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마저도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 우선은 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급여를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조선가족을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선가족의 큰 어려움은 이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소득이 없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 조선가족에 대한 지원이 별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가족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통해서 생계비와 아동교육 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단독으로 운영이 안 되고요. 건강가정,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쳐가지고 함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조선가족 지원 사업을 공동협력 및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조선가정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부모 상담 및 교육, 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 돌보미 사업의 실시로 이를 강화해서 조선가정의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소송 비용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가족의 어려움을 다 해소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갈 정도로 그 복지 서비스의 지원 형태는 극히 미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제적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조선가정의 지원은 손자녀와 조부모를
하나의 가족 단위로 보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조성가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보육아동, 또 한부모 가정의 아동, 또 조성가족의 아동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극히 제한된 그런 서비스 내용을 가지고 이 조성가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성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할머니가 또 손녀를 이렇게 돌봐야 되고 또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학습의 지도라든가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 이 조성가정의 애로사항이고 어려움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조성가족에 대한 좀 지원을 확대를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조성가족이 이 사회에 잘 이렇게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